안녕하세요. AI 솔로 프로의 랩입니다. 클로드를 쓰시는 분들은 소넷5 써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클로드 데스크톱 앱에서 이 소넷5를 써봤는데 이게 4.6보다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폴트 모델로 지금 올라와 있어서 바로 써봤는데 말귀도 더 잘 알아듣고 결과물도 마음에 들어서 대화창에서 이게 소넷5가 맞는지 확인하고 잠깐 쓰게 되더라고요. 오퍼스나 페이블은 소넷보다 2.5배, 5배 비싸기도 하니까 이 소넷5만 써야지 잠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 나도 모르게 토큰 낭비,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구독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얼마 더 나왔냐에 덜 예민하실 수 있는데 구독 요금제도 정확한 토큰 사용량은 몰라도 세션 한도하고 주간 한도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싼 모델이니까 무조건 이거 써야지 라고 하면 오히려 토큰이 낭비되는 역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API를 쓰시는 분들은 더 직접적으로 느끼실 텐데요. 토큰 사용량이랑 비용이 바로 대시보드에 찍히니까 분명히 더 싼 모델을 골랐는데 비용은 많이 나오고 성능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넷5가 어떤 모델이고 왜 이렇게 토큰을 많이 쓰는지 그 이유를 공식 문서를 바탕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 중인 유튜브 에이전트 파이프라인을 진단하는 문제를 소넷5하고 페이블5에게 똑같이 시켜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답변의 퀄리티는 물론이고 토큰 수, 실제 비용, 그 다음에 소요 시간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넷5가 어떤 모델이고 왜 토큰을 많이 쓰는지 문서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블로그를 보시면 소넷5는 역대 소넷 모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에이전트 기능을 갖춘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브라우저라던가 컴퓨터 유스 같은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에이전틱 작업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교표를 보시면 이전 버전인 4.6보다 에이전틱 코딩이라던가 컴퓨터 유스라던가 이런 에이전트 성능 측면에서 개선된 버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퍼스와 비교하면 성능이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비용이 100만 입력 토큰당 2달러 그리고 100만 출력 토큰당 10달러로 오퍼스보다 약 모델 단가가 60% 저렴하죠. 그래서 에이전틱 작업이나 뭐 일반 작업에 소넷5 이제 써라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소넷 4.6으로 돌아가던 제 유튜브 그 에이전트 파이프라인의 비용을 줄이다가 발견한 건데 화면에 보이는 텍스트 출력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그 내부 추론인 띵킹을 하는데도 그 토큰이 똑같이 비용으로 과금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찾아보니까 이 소넷5보다 토큰 사용량이 많아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소넷5가 유독 토큰 사용량이 많은지 엔스로픽의 공식 그 문서들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아까 그 공식 그 소넷5 블로그죠. 여기 보시면 미토스5, 페이블5, 소넷5부터 토크나이저가 바뀌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넷5는 이 업데이트된 토크나이저를 써서 같은 텍스트라도 그 종류에 따라서 토큰이 최대 1.3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추론 토큰인데요. 소넷5는 모델이 작업에 따라서 알아서 추론 깊이를 정하는 어댑티브 싱킹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모델인데 그 내부 추론 과정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싱킹에도 실제 출력되는 텍스트와 함께 출력 토큰이 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소넷5 프롬프팅에 관한 공식 문서를 보면 긴 작업일수록 이 소넷5가 싱킹이 토큰을 많이 써서 요 API 설정할 때 맥스 토큰을 좀 넉넉하게 잡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싱킹만으로 토큰 예산이 다 소진돼서 정작 눈에 보이는 출력을 할 때, 답변을 할 때 그게 끊길 수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잡으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무서운 이유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의 이 소넷5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대답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에서 늘어난 입력 혹은 출력이 그 다음 단계 그대로 전체 입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주고받고 많이 갔다 왔다 할수록 그 단계를 거칠 때마다 누적적으로 그 토큰이 반영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신 모델이죠. 페이블5하고 소넷5를 이용해서 그 유튜브 에이전트 파이프라인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요. 문제를 진단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그 페이블의 토큰 단가가 소넷보다 5배나 비싸서 즉 같은 비용에 도달하려면 그 소넷5가 토큰을 5배로 더 많이 써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럼 실제로는 얼마나 그 가격 차이가 있는지 같은 작업을 두 모델에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티그래비티에서 터미널을 열고 이 클로드 코드를 CLI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프로 요금제로 로그인이 된 상태고요. 네, 그러면 클로드를 치고 클로드에 들어왔고요. 모델을 페이블5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그 유튜브 에이전트의 로그들을 확인해서 파이프라인에 문제,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지 찾아줘라고 이렇게 진단을 시켰고요. 제가 로그들을 파이프라인이 돌아갈 때마다 로그들이 기록돼 있어 가지고 로그 폴더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7개 패턴을 찾았다고 하고 3개의 파일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토큰이 계속 싱킹을 하면서 요게 한 2분 정도의 요런 결과를 냈어요. 다음으로 바로 그러면 소넷으로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모델을 이번에는 페이블에서 소넷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 마찬가지로 프롬프트를 줬고요. 마찬가지로 그 로그들을 확인해서 문제를 진단해 달라고 했는데요. 또 얘는 파일을 4개 패턴 찾았다 그러고 되게 파일을 더 많이 읽더라고요. 그 쉘 명령어도 더 많이 실행을 하고 디렉토리 폴더들도 여러 개 폴더들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시간도 사실상 이 소넷이 더 많이 걸렸던 것 같거든요. 지금 8배속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요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두 모델들이 준 결과를 복사를 해서 바로 데스크창에 데스크톱 앱에서 분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붙여 넣었고요. 그래서 페이블5하고 소니5로 유튜브 파이프라인 문제점을 진단했는데 결과를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뭐 API 한도라던가 한글 인코딩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 파이프라인 로그에는 성공한 경우, 실패한 경우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둘이 핵심적인 차이는 페이블5는 이 문제들을 독립적인 문제들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크레딧이 부족하다, 상향해야 된다, 요렇게 진단을 했고, 소넷5는 훨씬 더 많은 문서를 뒤지더니 그 로그 파일뿐만 아니라 제가 그 주요 변경 사항을 기록하는 체인지 로그도 있거든요. 그 체인지 로그까지 보더니 여기 마지막에 프로 구독을 위해서 키를 비운다라고 했는데 지금 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원래대로 돌려야 돼요. 이렇게 버그입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요 소넷으로 제가 분석을 했는데 페이블은 원인 규명이 부족했고 소넷은 원인 규명을 잘했다. 요거는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페이블은 잘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소넷이 더 근본적인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원래 그 지금 체인지 기록이 안 남아 있어서 그런데 원래 그래 프로로 돌리려고 저렇게 키를 비우긴 했는데 그 뒤로 그 프로 요금제로만 했더니 사용량 한도가 다 차서 다른 일을 못 해서 다시 키를 넣으려고 했거든. 그래서 키 넣으려고 했더니 하드 코딩 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그 시크릿 파일에서 가져오도록 내가 다시 바꿔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체인지 기록이 없는데 지금 소넷이 과대 추론한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그렇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면서 지금 키를 비웠는데 다시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는 키를 지워야 돼. 원상복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페이블5는 모든 진단이 다 정확했고 근데 왜 키를 다시 넣었는지 좀 확인하는 수준의 그런 진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같은 내용인데 바꿔주는 거죠. 그다음에 소넷5는 그 자신 있게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그 자기가 논리적으로 비약을 했다라는 건데 제가 만약에 이걸 그대로 소넷5 말을 듣고 그 다시 그 파이프라인을 또 비웠다면은 그 틀린 실행이 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다면 또 다시 수정을 했었어야 되겠죠. 요렇게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분석해 줬고 이제 비용하고 시간적인 측면을 분석해 볼 텐데 이게 제가 프로 요금제를 썼기 때문에 콘솔에서 정확하게 그 사용량이 안 잡히지만 제 PC에 요 대화 기록의 세션들이 남아 있는데요. 요 PC에 남아 있는 세션 파일을 보면은 제가 AI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 대화 내용은 물론이고 그 고유 메시지 아이디마다 이게 뭐 아웃풋 토큰하고 인풋 토큰하고 이런 정보들이 모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풋 토큰도 나와 있고 캐시 쓰기, 뭐 캐시 읽기, 그다음 아웃풋 토큰 총 몇 개 썼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세션 파일을 각각 두 개를 첨부를 하고 요 로그를 분석을 해서 그 API는 몇 번 호출을 했고 그다음 텀별 합산한 인풋 토큰, 아웃풋 토큰, 캐시 읽기, 쓰기 다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그 어시스턴트가 마지막으로 응답한 타임스탬프 차이로 소요시간까지도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소넷5는 아까도 이제 도구 호출을 되게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API 호출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도구도 훨씬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인풋 토큰은 페이블5가 많고요. 캐시 쓰기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캐시 읽기가 지금 소넷이 엄청나게 차이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웃풋은 오히려 소넷이 많은데 근데 화면에 나오는 글자 수는 또 페이블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웃풋 토큰에는 싱킹 토큰하고 실제 텍스트 수가
화면 텍스트가 결합된 건데 얘는 싱킹을 훨씬 더 많이 했다라는 거죠. 얘 페이블 5보다. 그래서 그 싱킹이 매 API 턴에 입력으로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이게 계속해서 캐시기 파일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약을 해줄 비용까지도 이제 단가를 자기가 이렇게 찾아서 넣었다고 하면서 총 비용은 소넷5가 0.69로 예상되고 페이블이 2.21로 예상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약 이제 3배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요약을 보시면 토큰량은 소넷5가 3배나 더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게 여러 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참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걸 반복해서 참조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반면에 페이블5는 적은 톤으로 끝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 차이가 5배이기 때문에 총 비용, 작업당 추정 비용은 3.2배입니다. 그래서 소넷이 더 싼 건 맞는 거죠. 근데 또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고요. 또 시간은 소넷5가 4분, 페이블이 2분으로 또 페이블이 2배는 빠르게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나온 글자 수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이런 거죠. 모델 단가는 5배 차이가 나는데 실제 작업 단가는 3배 정도 차이가 났고 속도나 정확도까지 따지면 5배 차이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선택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에이전트가 틀린 판단을 내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틀린 판단을 내리고 사람이 발견을 못해서 나중에 다시 또 고쳐야 된다면 그 수정 작업에는 또 토큰이랑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 소넷이 싸니까 좋아. 혹은 페이블이 잘하니까 좋아 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내 작업이 탐색형인지 생성형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생성 업무라면은 비용이 저렴한 소넷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오늘처럼 에이전트 시스템에 파일이나 로그를 뒤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탐색형 작업이라면 페이블5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실측에서 소넷5가 이 파일 저 파일 막 뒤지고 API 호출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정확도는 오히려 떨어졌죠. 그래서 탐색형 작업이라던가 길고 복잡한 작업의 경우에는 페이블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보다 지시사항을 따르고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정확도가 중요한 경우에는 또 페이블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떤 태스크를 하나의 모델로 밀어붙일지 몇 개 모델을 조합해서 수행할지 그 오케스트레이션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로 뭐 저렴한 걸로 아니면 상위 모델로 미는 것보다 이제 이런 조합들을 테스트해 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또 다음에 유용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